여러분 평소에 감 좋아하시죠? 그런데 감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떫은 감은 변비를 일으킨다. 홍시는 당뇨에 치명적이다. 빈속에 먹으면 위에 돌이 생긴다. 이런 무서운 말들 때문에 감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감을 잘못 먹으면 위석증이나 장폐색 같은 위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감을 매일 드시는데도 어떤 분들은 오히려 10년 넘은 변비가 사라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눈까지 맑아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사실 감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감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 그리고 먹는 시간과 방법이었던 거죠.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감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천연 보물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눈을 맑게 보호해주는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 중에 감과 만나면 독이 되는 것들을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둘째, 감이 우리 몸에 선물하는 놀라운 효능들이죠.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백내장을 예방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셋째, 체질별 질병별 맞춤 섭취법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당뇨로 걱정이신 분, 왈가 약해서 조심스러우신 분, 각각 어떻게 드셔야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감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혀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단맛과 떫은 맛, 이 두 가지 맛의 정체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감 속에는 입안을 까칠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떫은 맛을 만드는 주인공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감이 익어가면서 이 떫은 성분이 점점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감일 때는 이 성분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입안 전체를 조이는 느낌을 주지만 말랑말랑한 홍시가 되면 이 성분이 거의 잠들어버려 달콤한 맛만 남게 되는 겁니다. 감이 목을 넘어 위까지 내려가면 본격적으로 소화가 시작되는데요. 위 속은 음식을 녹이는 강한 신물질이 가득한 공간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떫은 성분이 남아있는 덜 익은 감이 이 신물질을 만나면 서로 달라붙으면서 뭉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몽글몽글 뭉치는 것처럼요. 이렇게 뭉친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돌처럼 단단해져서 위 출구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빈속에 떫은 감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충분히 익은 홍시는 윗속에서 젤리처럼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위벽을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소장으로 내려간 감은 거기서 또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감 속의 끈적한 섬유질이 물을 머금으면서 젤 형태로 변하면서 당분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감이 달아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거예요. 빵이나 떡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과는 다르죠. 대장까지 내려간 감의 섬유질은 장 속에 사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장벽이 튼튼해지고 염증도 줄어드는데요. 장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면역력도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우리 어르신들이 감을 조심스럽게 대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감이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냉장고도 없었고 시장까지 가는 길도 멀었으니 대부분 딱딱하고 떫은 상태의 감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저장해둔 감을 꺼내 먹었는데 이때 감은 더욱 떫고 딱딱했어요. 이런 감을 배고픈 상태에서 먹으면 당연히 속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감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가르치셨고 이런 경험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감은 조심해야 할 과일이라는 인식이 박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감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 떫은 맛을 완전히 없앤 단감 품종도 많이 나왔죠. 이제는 감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살짝 눌러보면서 직접 익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요즘 나오는 단감들은 처음부터 떫지 않아서 딱딱한 상태에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부유감, 차량감 같은 품종들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감은 더 이상 무서운 과일이 아니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감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의 주황색을 만드는 성분부터 알아볼까요? 이 주황빛 성분은 우리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몸속에서 눈에 필요한 영양소로 바뀌면서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70세 넘으시면 저녁 무렵 시야가 흐려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또한 이 성분은 눈 중심부에 있는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약해지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감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변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C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하루에 필요한 양의 절반 이상이 감 하나에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은 혈관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데,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져서 쉽게 터지게 됩니다. 특히 눈, 코, 잇몸처럼 가느다란 혈관이 많은 곳에서 출혈이 잘 생기죠. 또한 이 비타민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감기 같은 질병에 덜 걸리게 도와줘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은 감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미네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염분을 배출시키는 성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염분을 너무 많이 먹는데 이렇게 과다한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도 무리를 줍니다. 감 속의 이 성분은 신장에서 염분이 다시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감이 특히 좋은 거예요. 감의 섬유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섬유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물에 녹는 섬유질이고 다른 하나는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이죠. 물에 녹는 섬유질은 장에서 끈적한 젤을 만들면서 몸의 나쁜 기름기를 감싸서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감을 꾸준히 먹으면 혈액 속 나쁜 기름 수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은 장을 통과하면서 부피를 키우는데요. 이 부피가 장벽을 자극하면서 장이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마치 빗자루가 바닥을 쓸듯이 장벽에 붙어있던 찌꺼기를 긁어내면서 아래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변이 빨리 나가면서 변비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감 속에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도 있는데요. 이 성분이 적당한 양으로 들어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많은 세포가 죽고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를 상하게 하는 나쁜 물질이 생겨요. 이 나쁜 물질이 쌓이면 세포가 망가지고 몸이 빨리 늙으면서 각종 병이 생기죠. 감의 떫은 성분은 이런 나쁜 물질을 없애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특히 혈관 안쪽을 보호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늦춰주는데 실험 결과를 보면 이 성분을 먹은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혈관 속 찌꺼기가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감에는 눈을 보호하는 특별한 성분들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눈 속 수정체와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눈에 해로운 빛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눈에 해로운 파란빛 노출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이 파란빛은 에너지가 강해서 눈 안쪽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어요. 감속 성분은 이 파란빛이 눈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흡수해서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선글라스가 햇빛을 막아주는 것처럼요. 또한 이 성분들은 눈의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것을 막아 백내장 위험을 낮춰주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성분을 충분히 먹은 사람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을 확률이 20% 넘게 낮았다고 해요. 감에 들어있는 여러 식물 성분들은 혈액을 맑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혈액이 끈적거리면 혈관 속을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피가 뭉쳐서 혈관을 막을 위험도 커집니다.
이 성분들은 피를 만드는 작은 조각들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해해서 혈액을 맑게 유지시켜줘요.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분들에게는 이런 효과가 정말 중요한데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의 섬유질은 장 속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장 건강에 꼭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물질은 장 점막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독소와 나쁜 균이 혈액으로 새어나가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감이 이를 막아주는 거죠.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만성 염증은 당뇨병, 심장병, 치매 등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의 공통 원인인데 감을 꾸준히 먹으면 이런 염증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이 우리 몸의 특정 부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뼈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조직인데요. 젊을 때는 뼈를 만드는 힘이 부수는 힘보다 강해서 뼈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어가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뼈가 점점 약해지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뼈 손실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감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이런 뼈 손실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뼈 조직에 잘 붙도록 도와주고 뼈의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한 연구에서는 이런 성분을 충분히 먹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고관절이 부러질 위험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물론 감 하나로 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드시면 뼈가 약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피부 노화는 햇빛, 나쁜 물질 축적, 피부 탄력 성분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데요. 감 속 성분들은 피부 탄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햇빛에 의해 생성되는 나쁜 물질을 없애서 피부가 빨리 늙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특히 감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죠. 물론 감을 먹는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지키는 추가 방어막을 만들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은 피부의 점이나 기미를 만드는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햇빛을 받으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색소가 만들어지지만 너무 많이 생성되면 얼굴에 기미와 주근깨가 생기죠. 감 속 성분이 이런 색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조절해줍니다. 호흡기 건강에도 감이 도움이 되는데요. 감 속 영양소는 기관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관지 점막은 먼지와 나쁜 균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인데 이 점막이 건조해지고 약해지면 감염이 쉽게 일어나요. 감을 꾸준히 드시면 점막 세포가 튼튼해지면서 외부 침입으로부터 몸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 속 성분들은 기관지의 지속적인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만성 기침이나 숨쉬기 힘든 증상이 있는 분들이 감을 꾸준히 먹으면 염증이 줄어들면서 숨쉬기가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도 중요한데요. 신장은 하루에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에 거르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감 속 성분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염분 배출을 도와줘요.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신장이 안 좋으면 특정 성분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감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나쁘게 나온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감을 드셔야 해요. 감에는 300가지가 넘는 몸속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특히 에너지를 만들고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에 쥐가 자주 나고 불안감과 잠 못 이루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이 성분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 감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더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데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감을 드시면 같은 양의 호르몬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해줘요. 감 속 미량 성분 중에는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도 있는데요. 이 성분이 부족하면 철분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이 철분을 혈액 속 산소 운반 물질로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성 피로와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 중 일부는 이 성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감이 우리 몸 곳곳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감을 먹을 때 절대 피해야 할 상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복 상태가 가장 위험한데요. 빈속일 때는 위 속에 음식물이 거의 없고 신물질만 가득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떫은 성분이 남아있는 감이 들어오면 윗속 신물질과 단백질 찌꺼기들이 서로 뭉치면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덩어리는 처음에는 작지만 계속 커지면서 위출구를 막을 수 있는데요. 위출구가 막히면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해 심한 배 아픔과 구토가 생깁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빈속의 감을 여러 개 드신 경우예요. 특히 위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위수술을 받으면 위의 움직임이 약해져서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감을 드시면 위험한 덩어리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인데요. 감을 급하게 먹으면서 잘 씹지 않으면 큰 덩어리가 그대로 위로 내려갑니다. 입속에서 소화가 시작되지 못하고 위에서도 표면적이 작아 소화액이 충분히 스며들지 못해요. 결국 소화가 느리게 진행되면서 위에 부담을 주게 되죠. 감 껍질은 과육보다 떫은 성분이 훨씬 많은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드시면 떫은 성분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완전히 익은 홍시의 껍질은 떫은 성분이 힘을 잃어 있어 괜찮지만 단감의 껍질은 여전히 떫은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도 감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감의 섬유질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섬유질이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부풀어야 하는데 물이 없으면 부피가 커지지 못하고 딱딱하게 뭉쳐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이제 감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기를 먹은 직후 감을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고기 속 단백질이 위에서 분해되는 동안 감에 떫은 성분이 들어오면 서로 결합하면서 소화를 방해하거든요. 이렇게 결합된 덩어리는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으면서 윗속에서 단단해집니다.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소화 시간이 4-5시간 정도로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감을 드시면 윗속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고기를 드신 날에는 최소 5시간 이상 지나서 감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고등어, 삼치 같은 등풀은 생선은 몸에 좋은 기름이 많아서 감과 만나면 더 복잡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덩어리는 소화가 거의 안 되면서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회를 드시고 후식으로 감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달걀은 단백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단백질이 많은데요. 아침에 삶은 달걀을 드시고 바로 감을 먹으면 윗속에서 뭉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 흰자 속 단백질은 감의 떫은 성분과 아주 잘 달라붙어요. 새우, 게, 오징어 같은 해산물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해산물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합니다. 감의 떫은 성분은 칼슘과도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서 해산물과 감을 함께 먹으면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뼈가 약해질 위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런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술과 감의 조합도 매우 위험한데요. 술은 위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예민해진 상태에서 감의 떫은 성분이 들어오면 위벽에 더 강한 자극을 주면서 속쓰림과 통증이 심해져요. 또한 술은 위가 음식을 내보내는 속도를 늦춰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게 하는데 이때 감이 있으면 위험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속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술자리에서 바로 감을 먹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우유와 감도 좋지 않은 조합인데요. 우유 속 단백질은 위 속 신물질을 만나면 뭉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의 떫은 성분까지 더해지면 뭉치는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면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아침에 우유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은 지나서 감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구르트는 발효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감의 떫은 성분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릭 요구르트는 더 주의하셔야 해요. 치즈는 우유를 농축시킨 거라 감과의 조합이 더욱 위험한데요. 치즈를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즈와 감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치즈를 드신 후에는 최소 서너 시간은 간격을 두고 감을 드세요. 고구마와 감을 함께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둘 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라 함께 먹으면 장에서 가스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의 녹말이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와 감의 섬유질이 만드는 가스가 합쳐지면 배가 빵빵해지고 불편해요. 밤도 비슷한 이유로 피해야 하는데요. 밤은 녹말이 아주 많아서 소화 시간이 길고 여기에 감까지 더해지면 위장이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가을에 밤과 감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다른 날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몸 상태별로 감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속쓰림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감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단감보다는 완전히 익은 홍시를 선택하시되 차갑게 먹지 말고 실온 상태로 드세요. 차가운 음식은 위를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홍시를 그릇에 담아 1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드시면 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윗속이 진정되고 음식물도 어느 정도 소화되어 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한 번에 4분의 1개 정도로 시작해서 불편함이 없으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속쓰림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효과가 가장 강한 시간을 피해야 하는데요. 약을 먹고 2~3시간 후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므로 이 시간대를 피해 감을 드시면 약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물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 30분 후에 홍시를 드세요. 밤새 장에 고여있던 변을 물이 먼저 적셔주고 이어서 홍시의 섬유질이 장을 자극하면서 배변을 유도합니다. 홍시는 완전히 물러진 것보다 약간 탄력이 남아있는 것이 좋은데 너무 물러진 홍시는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변비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감을 먹으면서 서서히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요. 갑자기 약을 끊으면 반동으로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천천히 줄여야 합니다. 감을 꾸준히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는 날이 늘어나면 그만큼 약을 줄이는 방식이죠. 또한 변비가 있는 분들은 걷기 운동을 함께 하셔야 효과가 더 좋은데요. 식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감의 섬유질이 더 잘 작용합니다. 앉아만 계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감을 먹기 전과 먹고 2시간 후에 재보세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아야 합니다. 대체로 단감 반개나 홍시 3분의 1개 정도가 안전한 양인데 이보다 적게 시작해서 혈당 변화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한데요. 식사로 인한 혈당 상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감을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절대 빈속에 감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빈속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 큰 무리를 주거든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위험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인슐린 주사나 일부 먹는 약을 쓰시는 분들은 식사를 거르거나 활동이 많은 날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은 좋은 응급식품이 될 수 있어요. 홍시 한 숟가락 정도면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감 속 염분 배출 성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좋지만 일부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성분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면서 이 성분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정상 범위 높은 쪽에 가까우시다면 감을 줄이거나 다른 과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감 섭취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특정 성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만성신장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감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아주 조금만 드세요. 신장 기능이 정상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하루 염분 배출 성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감 한 개면 이 제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나오시는 분들도 감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감에는 갑상선 호르몬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이 소량 들어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려면 특정 영양소가 필수인데 감 속 물질이 이를 방해하면 호르몬이 더 적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먹는 시간과 감 먹는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띄우세요. 대부분 갑상선 약은 아침 빈속에 먹으니까 점심 식후에 감을 드시면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의 떫은 성분은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빈혈 치료를 위해 철분제를 드시는데 효과가 없다면 감 먹는 시기를 조절해 보세요. 철분제와 감은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철분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뼈약을 드시는 분들도 복용 방법을 잘 따라야 하는데요. 일부 뼈약은 먹고 나서 30분 동안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하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감을 드시면 약 효과가 크게 떨어지니까 약 먹고 최소 1시간 이상 지나서 감을 드세요.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정 비타민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일부 약은 이 비타민과 반대로 작용해서 피를 묽게 만듭니다. 갑자기 이 비타민 섭취가 늘어나면 약 효과가 떨어지고 줄어들면 출혈 위험이 커져요. 감을 드시기 시작하셨다면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받으세요. 이제 실생활에서 감을 안전하게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을 살 때는 먼저 겉모습을 살펴보세요. 표면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며 꼭지가 선명한 초록색인 것이 신선한 감입니다. 꼭지 부분을 눌러봤을 때 단단하면 아직 덜 익은 것이고 약간 말랑하면 잘 익은 상태예요. 반점이나 상처가 있는 감은 그 부분부터 빠르게 물음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감을 고를 때는 색이 짙은 주황색이면서 묵직한 것을 선택하세요. 같은 크기라도 무거운 것이 달고 즙이 많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눌러봤을 때 너무 딱딱하지도 물렁하지도 않은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이 좋아요. 홍시용 감을 사실 때는 아직 단단한 상태의 감을 사서 집에서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미 무른 홍시는 가져오는 중에 쉽게 터지고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금방 상합니다. 단단한 감을 사서 실온에 3, 4일 두면 자연스럽게 홍시가 되는데 이렇게 집에서 익힌 홍시가 맛도 좋고 영양도 더 많아요. 감을 빨리 익히고 싶으시다면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종이 봉투에 넣어두세요. 이 과일들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이 빨리 익도록 돕습니다. 이틀 정도면 딱딱했던 감이 말랑해지는데 매일 한 번씩 만져보면서 적당한 시점에 냉장고로 옮기세요. 반대로 감을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꼭지 부분에 물을 살짝 묻힌 키친타월을 대고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꼭지가 마르면 그쪽부터 무르기 시작하는데 꼭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을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홍시를 냉동실에 얼리면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먹을 때는 냉동실에서 꺼내 실온에 10분 정도 두면 살짝 녹으면서 샤베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름철 시원한 간식으로 좋아요. 단감은 얇게 썰어서 냉동하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데요. 얼린 감 조각을 스무디에 넣거나 요거트에 올려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이면 물러짐으로 얼린 상태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꼭지 부분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씻으세요.
특별한 세제를 쓰실 필요는 없는데 감 표면의 흰 가루는 천연 보호막으로 과일을 지키는 역할을 하므로 억지로 다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한 물로 3번 정도 헹구면 충분해요. 감 껍질을 벗길 때는 칼보다 필러를 사용하면 더 얇게 벗길 수 있어요.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소가 많이 모여 있으니 최대한 얇게 벗기는 것이 좋습니다. 홍시는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꼭지 부분을 잘라내고 빨대를 꽂아 마시듯 먹을 수 있어요. 감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단감을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으면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채소와 잘 어울립니다. 특히 쌉싸름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맛의 균형이 좋아요. 여기에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를 추가하면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곶감은 생감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말리는 과정에서 단맛이 진하게 농축되어 천연 사탕처럼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곶감 표면의 흰 가루는 당분이 굳어진 것으로 해롭지 않으니 그대로 드셔도 돼요. 곶감은 섬유질이 생감보다 더 많아서 변비 해소에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곶감은 아주 달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하루에 1개 이하로 드셔야 해요. 또한 곶감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드세요. 차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는데요. 감 껍질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 후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은은한 감차가 됩니다. 감 껍질에는 과육보다 몸에 좋은 성분이 더 많아 차로 마시면 영양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떫은 성분도 많으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연하게 우려 드세요. 감잎차도 건강에 좋은데요. 어린 감잎을 따서 말리면 여러 영양소가 풍부한 차가 됩니다. 감잎차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중장년층에게 특히 좋아요. 시중에서 감잎차 티백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침은 밤새 위와 장이 쉬었던 시간이라 자극을 받기 쉬운 때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딱딱한 단감보다는 말랑한 홍시가 더 편안하죠.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친 뒤 시간을 두고 한 숟가락 정도부터 드시면 속이 놀라지 않고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점심때는 음식과 감의 조화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름진 음식이나 국물과 함께 바로 드시기보다 식사 후 조금 지나서 드시는 편이 부담을 줄여줍니다. 점심 먹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단감 작은 조각을 천천히 씹어 드시면 식감이 장을 부드럽게 돕고 배부른 느낌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몸이 느려지는 순간인데요. 이때는 양을 많이 드시면 밤새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작은 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곶감 한 조각과 미지근한 물 한 잔 정도면 속이 편안하게 정리되면서 하루 피로가 조금씩 풀려요. 감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있는데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는 감의 성질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위가 놀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속이 예민하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은 홍시 드실 때 차 한 잔을 곁들이면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감을 먹고 난 뒤 입안이 텁텁하거나 속이 한동안 가라앉지 않는다면 양이나 시간을 조금 바꿔보세요. 반대로 편안함이 오래 유지된다면 몸이 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감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감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일, 그보다 소중한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